잠은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거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97, 1577-1797.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97, 1577-1797.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핑계를 찾기보다는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2월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1600선을 무너졌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 같습니다. 자, 2월 첫날인데 2월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연초만 해도 시장이 아주 힘차게 가다가 지금 2월 초까지 해서 1600선이 장중에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두 번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기와 관련된 펀더멘탈과 관련된 지표들은 최근까지 약간의 모멘텀 둔화는 예측되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예,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한 30%에 달한다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노출이 되지만 당장은 시장이 그보다는 수급과 심리에 의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장 초입부 오늘 일부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수가 1600선이면 사실 직전 상승이 한 61.8% 정도 되고요. 저이평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따가 보이더라도 일목의 구름대 하단 정도는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줘도 좋은 위치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늘도 우리 시장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시피 하는 외국인들의 매매는 현물 선물에서 매도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의 개선이 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1600선에서 반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60일, 120일 주요이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방이 열려버리는데 목요치는 1600선, 선한 550선까지도 일단 열어둔 상태에서 이번 주 바로 오늘과 이따가 보여드릴 또 이번 주도 수요일 정도 이 리듬에서 잘 반전 마무리해 내면 2월 남은 장이 좀 편하게 가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상 조정이라도 좀 더 거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심리적으로 참 좋지 않은 시장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짝수의 징크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징크스까지 이기는 그런 투자자겠죠. 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징크스도 이기고 투자법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예, 네.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초적인 내용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습과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지수, 그리고 선물 분봉, 그리고 대형주, 중소형주 각각 매매하고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고점을 찾는 방법, 조정 시 저점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서 느껴보셨을 테지만 일목균형표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변곡점이나 바닥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내용을 복습해보는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활용법을 종합적으로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일목균형표상으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차트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중의 지수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교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수목 변화마디가 또 작은 것이 들어오는데 네. 거기서 반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랬죠. 향후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이후 흐름을 같이 확인도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목적으로 좀 분석해 볼 만한 또 볼 만한 내용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일봉을 보시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만 놓고 보면 주가 지수가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와 있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일목상으로 보자면은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정배열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전환선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 상단을 이탈하고 하단까지 이탈해 버리면은 완전 뭐 전체 이탈이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리만 가지고 자 오늘 바닥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선 지난주에 왜 수요일과 목요일을 덜 먹였는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일단 그 작년 11월 27일 두바이 쇼크로 급락했던 자리로부터 지난 목요일이 일목의 기본수치 40이 변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을 주고 구름 상단을 딱 딛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구름 하단 선행스팬 2에 와 있다면 당시에 보면은 선행스팬 2에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월 하순에 고점에 살짝 걸릴 때도 보시면 구름 하단이죠. 그래서 이 수평하는 이 구간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바로 선행스팬 2라고 하는 최근 날로부터 과거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네. 그것을 또 26일 앞으로 보내놓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선행스팬 2가 여기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향후의 시세가 흘러갔을 때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할지 내려갔다 장선 역할을 할지 네. 아니면은 전혀 멀리 가서 관계없을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앞쪽에 그려보는 선인데 자 다시 보시면 11월 중순 걸리던 자리 여기가 선행스팬 2단 말입니다. 네. 또 이건 날짜를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가 바로 딱 42 변화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걸려가지고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돌파하다가 처음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돌파, 눌림 들어왔을 때 지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지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중요한 위치고요. 또 전체 상승의 피보나치 급수 61.8%를 해봐도 현재 이 자리 근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목상으로 9일을 빠졌고 하니까 돌아가기에는 딱 좋은 그림인데 이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 안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시가 올라나와서 시가 대비 양봉이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한 최소한 짧아도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지난주 수목에 제가 지수가 지지 받고 돌아가는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하루 딱 양봉 나오고 말아버렸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게 그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간다면 42 변화일에 양봉 내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제가 젖힌다 그러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갔어야 됩니다. 갔어야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 다음 레벨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매주 이제 월요일 아침 9시 한 7시 30분경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2주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27일과 28일에 리듬이 들어오는데 일봉상 27일 날 장중 11시에 변곡점이 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전 제가 대박 타임 할 때도 그 당시 그 선물 옵션 만기 일자의 이런 시간마디를 불러드리고 그때 11시부터 주가가 빠지고 1시 반 되면 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그 전주 금요일에 이렇게 미리 예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일목균형표의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숫자들은 지난번 시간론 강의할 때 기본 수치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여기 보시면 27일 날 11시 자리에 지수가 고가로 올라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빠지던 시세가 고가로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익히고 가야 될 것이 일목균형표 변화일이나 변화 어떤 시간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것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락 중이라면 바닥을 찾고요. 상승 중이라면 최고점 상투를 찾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최저점으로 와서 눌러주고 양으로 감아나가고 그 다음에 28일 이런 식으로 양으로 감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버리니까 고점에 두들겨 맞아버리죠.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떴다가 내려앉아 버렸죠. 자,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당일도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시장이 깊은 조정으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상승 과정에서 그냥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면 가격 자체가 좀 깊은 조정이 안 오고 그죠? 이평선으로 따지면 한 10일이나 20일선 정도 타고 가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일목으로 시간론을 따지니까 시간상 이러이러한 변곡점 자리에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시세 보고 너 무조건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시세가 그 자리에서 지지받느냐 돌아서느냐 아니냐를 보면서 일목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세의 자기 의지 표현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이 깊은 조정으로 안 갈 것 같으면 21선에서도 지지되었어야 되고 60일선에서도 지지가 되었어야 되죠. 지금 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월 20일이라고 하는 제가 1월 2일에 이미 예고했던 자리에서 상토가 나왔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적당히 조정받고 말 일이었으면 5일 리듬이나 타주던 지난 수목에 바닥 찍고 돌아버렸어야 되는데 못 돌았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수목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진정으로 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 태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쨌든 저는 뭐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해드리는 이런 변화일 논리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9월 23일이라고 하는 상투는 2008년 12월 12일 날 이미 제가 예고했던 자리입니다. 이것은 뭐 보도까지 나갔으니까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정도 레벨의 고점이면 약 2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변곡점인데 그렇지 않고 좀 깊은 조정을 안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10월 6일에 들어오는 변화일에서 어떤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10월 6일 날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추석 지나고 온 자리고 이게 여러분 고점에서 딱 9일 빠진 자리입니다. 지금도 보면 9일 빠져가지고 오늘 잠깐 섰죠. 그죠? 자, 9일 빠진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 시장이 보면 이 3일 동안 제대로 감안해지를 못해요. 떴다 밀리고 떴다 밀리고 떴다 밀리고. 그런데 미국은 보시면 바로 돌아나가죠. 중국 상해도 보면 일수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서 강하게 돕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다우 지수는 그 이후에 9월의 고점을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월 2일도 미리 불러드린 변화일이거든요. 이때 중국 상해가 내려가다 폭등하죠.
미국도 바로 돌아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신고점을 벗기면서 가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면 10월 6일에도 허지부지, 11월 2일에도 허지부지 그러더니 그러네요. 예, 고점을 못 벗기고 돌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목에 이러이러한 모습이면 시장이 그래도 네. 예, 기왕의 조정은 좀 들어왔지만 조금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된 것을 지난번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일목 변화일 논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익히 하시는 이평선과 같은 그런 기법을 쓰더라도 시장이 뭔가 조정을 보일 때 얕은 조정이냐 깊은 조정이냐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알 수 없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과다했다든지 길게 진행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선 이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지켜왔는데 못 지킨다 그러면 아 이번 조정은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피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 변곡점이 되면서 이때 시세가 3개 돌려준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측을 해주셨던 것처럼 3개 이어지지 못하고 상승세가 쭉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602로 끝나고 오늘은 또 1600선을 깨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가까스로 회복을 하면서 종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방금 보신 그림처럼 이제 한 9일 정도 하락에 1600선대에 바로 구름의 하단 정도는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나 시간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구성 요소를 갖춰졌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없는 변화일이 오고 목표치가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그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당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하락은 유럽에서 발생된 재정 위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 긴축 관련이라든지, 네. 뭐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가 급등하고 원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결부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1월 첫 주에 1조 5천억을 샀던, 1조 2,700억을 샀던 외국인들이 지난 1월 마지막 주에는 5,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밑자락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수급까지 변화하면서 양봉이 붙어지면 최상입니다. 네. 하락을 이끌었던 주 요인인 외국인 매매가 9일을 기점으로 변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고요. 이 다음 레벨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저점에서부터 전환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또 수목에 들어오면 이번에 또 작은 마디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시장 바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예고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못 보여드리니까 제가 장중에 그냥 와우 카페에 일반 회원으로 다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시장이 주요 변화가 발생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장중에도 쏘아드렸는데요. 오늘 11시 선물은 208.65가 바닥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기본 수치를 보면은 60분봉은 76 1순 딱 내려가지고 여기가 저점이 나오는데 이 순간에 제가 바로 이 메시지를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 이후 어쨌든 지수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때 상황을 다른 분봉으로 또 보면 이거 보시는 것이 15분봉입니다. 네. 그렇죠. 11시에 208.65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 주고 출발할 때 보시면 직전 고점, 자 전날 12시 반 고점에서 26개, 자 일목 기본 수치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고요. 거기서 12시 45분 바닥요. 그러다가 고가 직전에 제가 선물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는 이제 매수부 전부 털어야 된다. 청산하라고 한 자리가 있는데 26 다음의 기본 수치가 일목에 33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직전 고점에서 26개에서 출발했던 시세가 직전 고점으로부터 33개 오니까 딱 네. 막히죠. 예. 그 직후에 이탈 나오면서 제가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자, 일목으로 변화일 시간마디 자꾸 말씀을 드리면 매번 이런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이 월봉 단위 큰 변화마디도 있을 것이고 네. 주봉 단위, 일봉 단위, 분봉 단위 매일같이 옵니다. 그렇죠. 그것을 경중을 구분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쉽게 매매하는 방법과 이렇게 뭔가 예측하거나 시장이 돌아서는 순간에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는 좀 어려우실 것이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와우넷 저희 카페에 아무나 보실 수 있도록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과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처럼 그다음에 시간 계산하는 이런 전용 차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서 깔아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시장이 급박할 때는 그냥 일반 모든 회원분들에게 메시지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오늘 바닥 하나 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이것을 익혀두시고 이 차트 프로그램을 쓰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60분이 76개 바닥을 찍고 어쩌고 하는 자리가 오늘 장중 선물이 반등하다가 고점 걸리고 상토 친 자리가 210.90입니다. 네. 거기서 첫 하락 파동 주고 쭉 빠져버리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목의 백틱 차트지만 선물 그 안에서 자 어문이 나오고 역별이죠. 기준선 내려가고 전환선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시세가 전혀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선물 백틱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어떤 종목의 일봉이 혹은 분봉이 상승 추세 대열에서 구름 상단 하단 이탈하고 어문 아래 역별로 기준선의 방향이 하방인 상태에서 여기 갇혀서 내려간다면 계속 하락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또 방법을 볼 수 있고요. 또 전에 우리가 가격 목표치 계산법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하락 마디를 한 번 내리고 209.4, 두 번 내리면 208.65입니다. 이걸 차트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 208.65에서 오늘 장중 선물이 백틱으로는 쌍바닥을 치고 돌아 올라갔고요. 그래서 208.65 자리가 바닥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60분봉의 76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일목을 처음 보시면 어렵다 그러시지만 바로 이렇게 가격이 뭔가 저점이 나오는 순간 제가 1월 21일, 1월 2일 날 예고를 했다 그랬는데 1월 20일 직후에 음봉이 하나 딱 뜨는 순간 아하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구나 아니면 이 자리가 중요한 저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일목균형표이론의 장점이고요. 네. 또 이것이 좀 더 익숙해지면 미리 예고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작년 9월 셋째 주 상토는 그 작년 12월 12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운용도 가능한 것이 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이런 약간 고급적인 기법이랄까 어려운 것들을 발표를 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좀 안 와닿는 경우가 있겠는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일목에 좀 쉽게 다가서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세의 리듬이랄까 비밀이랄까 이러한 그 장을 한꺼풀 벗기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일목균형표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수치뿐만이 아니라 목표치 같은 구성 지표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께서는 워낙에 일목균형표의 대가시기 때문에 잘 예측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단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기본 수치, 대중 수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일이 생성이 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시황은 제가 일단 월요일 아침 매주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제 주간 단위에 점검을 해드리니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오늘 9일차 와 있고 수목에 들어오는 7일짜리 이렇게 대등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시세 전환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작은 것을 계속 나열을 해버리면 사실 여러분께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간 단위 발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부담 없이 와우넷 정식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박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와우넷에 와우 메신저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 메신저는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접속이 아무나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적어도 제가 12월 22일 코스닥 상투, 이번 상투, 그다음에 요즘 장중 바닥 전부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다 끝나고 바닥 나왔는데요가 아니라
예, 그래서 중량고비에서는 제가 어쨌든 그렇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시세 전환 과정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이기는 투자법에서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자, 일목균형표 종합활용편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그 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예, 네. 그렇죠. 예, 복습과 지금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네. 간편하고 일반 초보자분들은 그것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것은 앞에서 강의가 계속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환선, 기준선, 구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평선들에서 나오는 정배열, 역배열, 지지와 이탈,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을 떠올리시면서 매매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 시간 떠들면 사실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목의 진수는 그런 선을 타는 매매법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그래도 조금 한 커플 더 깊게 들어가서 가격이나 시간을 가지고 좀 판단하는 방법 그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사례는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일목교실이라고 해서 계속 사례를 올리기 때문에 과거 사례까지 한꺼번에 보시면 반복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성우 하이텍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예, 오늘 보시면 이미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 관련주들 또 지금 도요타나 혼다의 리콜과 관련해서 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반사이익 또 그렇죠. 거기에 또 예, 외국인들이 매수 이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데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구름 상단에서 지난 저점에서 52 일목의 기본 수치 51 이 자리에서 양봉 전환이 확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시세가 가다 기준선 지지다, 전환선 지지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다가 거기서 순차적으로 이탈을 하고 구름대까지 왔을 때 거기나 구름대 하단은 또 주요 지지선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딛고 돌아서는 자리에 자세히 보시면 양봉이 나왔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시간까지 갖다 놓고 보면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가 약간 쌍바닥처럼 나와요. 그렇죠. 일목에서 이런 식으로 아예 쌍바닥이 되어버리면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시간을 계산을 하고 가격 목표치를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이렇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성화이텍은 자세히 보시면 11월 9일에 8,900원 바닥이 나오고요. 약간 눌림목을 주고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눌리면 두 번째 자리로부터 똑같은 시간마디를 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 여기 자 보시면 지난번 구름 상단에서 51일, 52일 자 일목의 2기라고 하는 기본 수치에서 돌리다가 시장이 급 하락하니까 빠졌는데 두 번째 저점에서부터 또 51일차 해가지고 지금 3일간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일목의 시간마디 습성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여기서 못 돌아갔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의 습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 오늘이 또 저번과 같은 시간 리듬이고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여기서 또 반전하지 않을까라고 내가 미리 노려보고 있다면 여러분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기술적 지표는 상승하고 나거나 이래야 신호가 뜨지만 일목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호가 뜹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주 비슷한 저점에서 쌍바닥형으로 나왔을 때 얕은 눌림일 때 첫 번째 자리에서 시간마디를 잡는 거와 두 번째에서 다시 잡아보는 방법을 기산점, 의제점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이건 일목의 고유 용어라서 할 수 없이 소개드리는데요. 네. 변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외우시기보다는 혹시 주가가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올라가던 가격의 상투는 여기서 끝나죠. 근데 실제 하락의 출발점은 두 번째 여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다른 예. 데서 시작을 예, 하는데요. 예. 여기도 그렇거든요. 하락의 끝은 여기고 어찌 네. 보면 출발점은 여기니까 이 자리에서도 잡아보고 이 자리에서도 잡아보는 변경하는 방식을 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성화이등은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대로 한 번 더 눌림이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51, 52 기본 수치 와가지고 그대로 돌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코를 네. 한번 볼까요? 포스코 포스코 이 사례네요. 그림은 지난번에 포스코가 상투 나왔다는 걸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바닥으로부터 이 상승했던 폭을 다시 올리는 방식을 일목균형표 목표치 계산법에서 이 값 계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3만 3,500원이 목표치가 나왔고요. 자, 작년 3월 3일에 바닥을 주고 흘러 와가지고 흘러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주봉이지만 전환선 기준선 전혀 이탈 없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으니 전환선 이탈과 기준선 이탈하면 중장기적으로 가져온 분들은 그때서야 매도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이 가격이 한참 낮단 말이죠. 이 기준선 이탈에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고가에 못 판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미리 좀 일찍 판단하는 방법은 역시 가격과 시간 계산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63만 3,500원에 63만 3천원을 달성을 하고 바닥에서부터 일목의 기본 수치 65주를 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약간 조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삼성전자보다 포스코부터 보고 가죠. 네. 예, 거기서부터 그냥 내리 쏟아져 가지고 52만 3천 원까지 63만 원에서 무려 11만 원이나 주가가 여러분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목으로 시간과 가격을 미리 카운트해 보면 동작이 좀 빨라진다든지 잘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는 기법이죠. 네. 근데 매번 그것만 노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이왕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포스코는 도대체 얼마나 빠질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목표치를 잡는 방법 그대로 내려갈 때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죠. 자, 이것은 여러분 65주나 떴던 주가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주봉 단위로 상당히 많이 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1600선 더 밀려도 1550선 이전으로 해서 지지가 된다면 대개 대형 우량주들은 그 전에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최근에 외인기관과 같은 그런 수급상의 부조화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수준 빠지고 나면 우량주들은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가격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잡아보자면 포스코는 63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내려온 폭이 있죠. 이 폭이 약 한 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될 건데요. 5만 4천 원 폭을 57만 9천 원에서 다시 뺀다. 그것은 아까 바닥에서 올라갈 때 두 배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얼마냐면 목표치가 52만 5천 원이에요. 52만 5천 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돌아간 가격을 밑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이미 53만 원에 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느냐면 처음에 하락했던 이 폭을 되돌림으로부터 한번 빼보고요. 다시 한번 빼보는 그것이 그림에 보면 2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51만 7천 원입니다. 자, 오늘 장중 52만 3천 원 바닥은 52만 5천 원 목표치 달성입니다. 네. 달성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 고점에서부터 벌써 15일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하락할 확률과 바닥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폭 이 양쪽을 열어놓고 본다면 바로 52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아직 추세 전환의 형태는 전혀 없지만 한번 낙폭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것을 확인 매매한다면 여기서부터 목표치에서 전환선 기준선 돌파 그 다음에 비록 이것이 60분봉이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되고
그다음에 이 시세가 구름 밖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듯이 확인 매매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일찍 이렇게 깨달아 본다면 52만 5천 원 이 자리. 네. 그다음에 조정이 더 가버리면 이미 15일을 빠졌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가면 17일을 꼭 채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51만 원대 초반까지 온다면 나름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삼성전자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예. 삼성전자도 당시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하락 마디에서 하락 저점에서 첫 고점까지 올랐던 폭을 2배를 하면 86만 1천 원이 오고요. 그다음에 눌림목을 2배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85만 6천 원이 오는데 85만 원 해놓고 일봉이 이탈은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을 벗길 듯 하다가 결국 지수가 빠지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보시면 85만 6천 원 목표에 85만 원, 86만 원 목표에 85만 원 온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65주 달성, 그리고 지수의 하락에 따라 그냥 훌르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삼성전자는 일봉이 이렇습니다. 고가에서 굉장히 이걸 이제 일목에서는 파란 장세라 그럽니다. 이렇게 네. 파란이라는 게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도가 네. 남분분한다, 백설이 남분분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파도를 친다. 막 아주 시세가 번잡스럽게 등락 반복한다. 그래서 추세를 올려놓고 흔들면 그건 추세가 약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탈해 버렸는데, 자, 그럼 이건 또 삼성전자는 얼마나 빠질까라고 하는 입장과 오늘의 위치를 점검해 본다면 바닥에서 총 65주를 가지고 상투 쳤죠. 일목이 65. 네. 근데 지금 보시면 10월 29일 바닥에서부터 65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상단에 지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봉상 종합주가 지수가 9일을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나왔던 장중 저점으로부터는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반등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시장 이기는 대형주 없다고 시장이 여기서 더 빠져버린다라면 삼성전자는 75만 원이 구름대 하단이 있고요. 예. 직전 저점이 75만 8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전후 여기를 현재로서는 가장 근사치에 와 있는 지지선 목표치를 보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추격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이때 매수를 한다면 낙폭을 이용한 돌아가는 시세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 보셨다가 그다음에 반등 시는 기본은 한번 매도가 되겠고요. 그 네.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수급이 안정되면 길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이런 우량 대형주들에 대해서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나와주시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형 우량주 종목 우선 예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의 금융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금융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일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LG전자 이번 강의 중에 바닥 나왔을 때 바로 바닥 찍고 도는 날이 일목 기본수치였습니다. 52, 65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바로 첫 양봉이 샀다라고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한지수도 바로 양봉 나오는 첫날 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시간이 들어왔었고요. 또 그렇기 전에 금융주들은 제반 악재는 있었지만 또 수급도 나쁘긴 했지만 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너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의 보고서나 국내 보고서들도 이제 너무 저평가 상태로 와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지만 그러기 직전 단계에서 이것은 수급만 좀 개선되면 굉장히 돌아갈 수 있다라 그러면서 좀 주목을 하던 상태였는데 자, 그런 뭔가 저평가이다, 이 종목 좋겠다, 그런데 계속 하락 중이다. 그럼 어디서 살 것이냐? 일목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일목 가져가가지고 아주 잘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지나간 뒤에 경강부회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날 매수 신호를 내고 샀었으니까요. 요행이 하나 돌아간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신한지주를 보시면 실세를 여러분, 제가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며칠 변화일에 무조건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습성을 한번 보자. 네.
신한지주는 보면 가장 최근 고점으로부터 13일에 빠졌어요. 예. 예, 공교롭게도 일목의 26일기의 절반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시장이 고점 찍고 빠지면 이 종목은 빠지면 13일씩 빠지는 습성이 뭔가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뭔가 조금 우리가 이 기기를 보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호기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시면 최근 상투에서 며칠을 빠졌느냐 하면 45일 빠져가 46일 차에 양봉이 나오는데 이 46은 사실 일목의 기본 수치와는 상관이 없죠. 42도 아니고 52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편으로 가보니까 고점과 고점 길이가 47일이 걸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이 47일 반복되던 것과 이 46 반복되던 것이 거의 하루 정도 오차로 일치되는 자리에서 13일 습성 다음에 양봉이 큰 게 하나 딱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보면은 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일목을 좀 하시면 첫 양봉의 매수, 첫 음봉 매도 같은 게 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것도 잘 못 쓰면 하락 중 일시적 반등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방금 출발했던 저점을 이탈하면 저가 매도입니다. 그것만 준비해 두시면 이 천양봉이 사도 되고요. 이 신한지주가 내려오면서 목표치는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죠. 네. 조금 전에는 제가 이제 시간상에 빠질 때마다 13일의 리듬이 있다, 47일, 46일의 리듬이 있다. 네.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신한지주 가장 가까운 최고점은 2009년 11월 23일의 49,950원, 약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첫 하락 주고 그것을 2배 하면 37,000원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바닥이 실패하고 다시 기준선 맞고 두들겨 맞으면 37,000원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돌아가는 파동을 다시 빼는 방식을 일목에서는 V값이라 하거든요. 네. 그것이 39,5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43,500원에서 47,450원까지 돌아 올라갔던 약 4,000원을 밑으로 빼버리면 39,550원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42,700원에서 46,150원까지 또 돌아 올라갔던 파동을 다시 밑으로 빼면 일목의 V값이 39,250원이 옵니다. 네. 39,550원, 39,250원. 근데 이번 바닥이 얼마냐? 39,150원입니다. 이거 250원과 100원밖에 차이 안 나죠? 자, 보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차트 중에 하나 적당히 맞는 거 가져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아니라 네. 첫날 돌아간 날 샀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수상으로 뭔가 습성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도 보면 뭔가 그럴싸하게 달성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팔던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갑자기 우호적인 보고서들이 들어온다. 그렇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상 최근 낙폭으로 인해서 저평가 상태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매수에 범직하죠. 자, 이 역시도 역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길게는 못 노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목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신한지주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3일, 47일, 46일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전에 배웠던 V값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이닉스가 인수 의향서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대형주 좀 많이 보죠. 아무래도 이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보성파워텍 상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보성파워텍이 상가 돌아왔는데 일봉 찍어보시면 기준선 띄고 돌아갈 겁니다. 기준선 띄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이닉스 빨리 한번 보기로 하죠. 네. 자, 여기서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우선 양운 위에 정배율일 때는 보유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상 그렇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뭐 가격, 시간, 목표치 다 잘라드렸지만 이거 무시하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거나 전환선, 기준선 순차적 이탈하면 팔아 나가야 된다라고 아마 지난번에 하이닉스, 대한항공, 정배율 종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예. 그런 결과에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던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 외생 변수로 좀 움직이는 것들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보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역시 보시면 지금 하락 나온 상태에서 직전 저점에서 45 기본수치 왔죠.
그다음 65 기본수치 왔어. 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지만 오늘 양봉이 나와서가 아니라 뭔가 시간마디에 와서 양봉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여기서 최소한 반등을 주고 빠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잘하면 여기서 마디를 하나 만들고 좀 더 큰 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목표치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기로 하죠. 네. 26,700원에서 26,350원까지 반발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되돌림 폭을 두 번 하는 방식이 V값, 2V값이고요. 이것이 25,550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25,750원 달성하고 돌아갔거든요. 자, 여기서 실패하면 28,550원까지 한 번 더 빠져야 되는데 42, 65 변화를 찍고 21,550원 목표치를 거의 200원 오차로 달성하고 돌아가는 순간이라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특히나 조금 단기로 운용하는 분들은 이런 자리는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일봉 단위로 전하는 형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로 매매를 하시든 길게 매매를 하시든 네. 이 배우신 내용을 해당 분봉과 일봉에 접목을 시키면서 뭔가 단계별로 이렇게 위치별로 적용을 시켜 나가시다 보면 그것이 꼭 부합하는 자리가 오고요. 그 부합하는 자리에서 시세 변화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 시세는 언제 얼마까지 간다. 이 시세는 언제 얼마까지 빠지면 거기서부터는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인식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종횡무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직은 그 단계가 요원하지만 어차피 모든 기술적 기법은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접목을 하고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장이 단기 급락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형 우량주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대형 우량주들을 일목균형표상으로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일목균형표 종합활용편 공부를 잘 해봤고요. 다음 시간 예고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제 강의가 거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일목균형표를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의 S다이어리. 지난 이 시간에는 오전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오전장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약간 게으르신 분들, 오후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장에 수익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시간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걸쳐서 좀 배워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볼 방법은 수급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가를 살펴보는 방법인데 선행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급이 먼저 몰리고 있는 업종으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적극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오히려 좀 오전장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오후에 좀 접근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오후장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급이 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업종별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접근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준비된 화면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 순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 외국인 상위 순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순, 여기 오늘자로 나타나져 있는 건데 800억, 189억, 133억 이렇게 매수 상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오늘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였던 부분은 운송장비 유통업종 순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운송장비 업종과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는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 오후장에 아마 눈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송장비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관심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그 다음 방법은 당연히 코스피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 화면으로 들어가서 운송장비 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보고 쓰고 계시는 HTS가 뭐든지 간에 나와 있게 되겠죠. 지수 구성 종목들 가운데에서 코스피 업종별로 나오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쭉 열어보시면 여기 운수장비 쪽이 열릴 거예요. 운수장비 쪽을 열어서 보시면 현대차부터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까지 쭉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정렬순은 저는 좀 5장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총 상위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실 때 뭐 시총 500억 뭐 이 정도 종목은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대응을 못할까 봐 좀 겁이 나네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순으로 좀 정렬을 해 놓았더니 이렇게 잡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보이는 종목인데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좀 살펴보니까 현대모비스도 좀 들어왔고 기아차도 좀 들어왔네요. 조선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운수장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기아차와 현대차가 아닐까 싶은데 살펴보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살짝 더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아차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화면상으로 만나봤을 때에는 외국인이 한 200만 주 넘게 사고 있고 또 기관이 한 1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눈찜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맞을지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데 세 번째로 투자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괜찮게 봤는데 혹시나 여기 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이 좀 올라와 있으면 매수하는데 왠지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매수 상위 종목에 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기관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고요. 살펴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기관이 매수하고 있던 게 바로 기아차였네요. 일단은 안심입니다. 아까 봤던 내용들 가운데서 기아차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오늘 1위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단은 기아차로 잡히고 있는데 제가 업종별로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는 게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기아차 사고 있던 액수가 좀 수량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외국인으로 맞춰 놓았고요. 오늘 장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1시 반쯤인데 살펴보니까 오늘 신한지주도 많이 사고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특히나 기아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기아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는구나. 일단은 기아차 마음에 드는데요. 분봉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종목을 압축시켜 나가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할 수는 없죠. 일단 5호장에 접근하는 만큼 오늘 하루 동안에 12시까지 만들어낸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5호장에는 또 주어지게 되는데 살펴보니까 2월 1일 오늘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까 1시 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쯤까지죠. 이쪽쯤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어땠나요? 살펴보면 시장이 위로 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물론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데요. 한 번에 변화 없이 그냥 주가가 흔들림 없이 쭉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차트가 오히려 더 특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보일 때 일단 기아차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안도감을 주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뭐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정말 잘 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네요. 제가 오전장에 매매할 때 목표 수익률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손해를 보고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손해를 보고 손절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에는 항상 목표 수익률 좀 작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봤던 기아차 오늘 매수하셨으면 짧은 수익이라도 좀 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도 이런 방법 이용해 보셔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신다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오시영의 S다이어였습니다. 네, 2월입니다. 2월에도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칙 있는 투자 습관 저희와 함께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결식아동?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 해결 방법은 관심? 일자리 나누기. 봉사활동 참 좋지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요. 지금 당신은 바빠서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야죠. 생각은 그만.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